안녕하세요. 3차 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어떤 모델이 실제 분포보다 학습 샘플들 분포에 더 근접하게 학습되는 현상을 오버피팅이라고 그러고요. 오버피팅을 피하는 방법을 어떤 레귤라이제이션, 정교화라고 합니다.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가 지나치게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실제 실제 모델에 너무 잘 맞춰져 있는 그런 이제 겉은 검증 데이터, 에러가 많은 경우를 의미하죠. 이런 경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모델에 에러가 많다는 것은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너무 정답에 너무 맞춰진 것, 요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반대로 언더피팅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화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이제 직선으로 리니어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오차가 좀 많은 그런 거를 이제 많게 되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적을 때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제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옵티멀이라고 그러는데요. 약간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곡선을 그리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어떤 비결정적 노이즈라고 해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노이즈 때문이죠. 그래서 그 노이즈를 이제 관측하는 에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디터미니스틱 노이즈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차원이 복잡해질수록 이제 증가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러한 것은 이제 오버피팅이 이제 발생할 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노이즈가 이제 너무 많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과 같이 여기 이제 노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언더피팅, 오버피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노스라는 것은 이제 손실값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에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폭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에폭이라는 것은 그 어떤 모든 데이터셋을 이제 한번 학습하는 거, 그거를 이제 에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파란색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다 언더피팅이에요. 다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가 요 트레인 노스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테스트, 우리가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돌릴 때 맨 처음에 그 트레이닝을 먼저 합니다. 데이터들을. 그러고 난 다음에 요 트레이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트레이닝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확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다는 게 이제 이때 이제 오버피팅이 이제 발생한 거죠. 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간다는 건 이제 언더피팅이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버피팅을 이제 방지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오버피팅을 이제 방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early stop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기에 종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습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조기에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하기 전에 학습을 이제 멈추자, early stop 하자.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처음엔 조금 두고 더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하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오버피팅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언더피팅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더피팅이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셋이 이제 적은 경우죠. 적은 경우면 이제 학습이 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언더피팅입니다. 언더피팅을 이제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늘리면 되잖아요. 데이터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이미지를 좌우로 반전해 본다거나 이미지를 자른다거나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니까요. 데이터가 10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좌우 반전, 이미지 자르기, 밝기 조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200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언더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늘리자.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CNN 모델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VGG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앙상블이라고도 하죠. 앙상블이라는 건 어떤 뜻이면 데이터를 나누어 여러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결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결과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걸 이제 비기닝이라고도 하고요. 베기닝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어떤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것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정규화한다는 뜻이죠. 다양한 정규화 방법 중에서 하나는 모델의 이제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미니 배치별로 어떤 이제 사전 정규화 처리를 수행하는 이제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데이터셋 전체를 이제 정규화하는 것보다 학습에 사용하는 미니 배치별로 이제 정규화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 전체에 이제 효과를 주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미니 배치에 있는 값에서는 이제 평균을 빼고 베어런스를 이제 나눠주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정규화 중에서 L2라는 게 있고요. L1이라는 게 있습니다. L2라는 것은 웨이트 디케이, 제곱을 하는 거죠. 그리고 L1, 라쏘라고도 하는데요. L1은 절대값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 중에서 아주 또 대표적인 게 드랍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랍 아웃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써 있지만 어떤 일반화, 레귤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노드를 0으로 만드는 겁니까? 일부를 0으로 만든다는 거는 비활성화 시킨다는 거죠. 끈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어떤 확률은 0.5입니다. 이것도 드랍아웃도 일종의 앙상블 학습이라고 볼 수 있죠. 앙상블 러닝이죠. 요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스탠다드 뉴럴이고요. 요거 이제 드랍아웃을 이제 적용시킨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데 노드들이 이렇게 다 적용이 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요런 게 있습니다. 꺼진 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꺼진 게 있죠. 중간중간에 꺼진 게 있죠. 여기엔 또 이런 게 있죠. 예. 여기도 이제 이렇게 꺼진 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이 덜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요런 이제 어떤 전체 웨이트, 전체 웨이트, 요 전체 웨이트를 계산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 웨이트를 이제 참여시키는 거다. 이렇게 끔으로 해서 이제 일부만 참여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성능 좋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드랍 아웃도 어떤 레귤러제이션 정교화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3차 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